233회 2부 돌아왔습니다. 이슈가 되시는 분들을 항상 모셔서 인터뷰를 하는 이터뷰 시간인데요. 1부에서 박성훈 차장님이 먼저 소개를 한 거와 같이 그 스타키의 임경수 상무이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근데 지난주에 그 젠블로 사건 이후로 제가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못 하겠어. 그걸 딱 터지잖아, 네. 바로. 네네. 소머즈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소머즈가 귀가 되게 밝잖아요. 네. 이게 뭐 수치로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소머즈에 버금가는 분들이 네. 정말 많다. 왜? 스타키 덕에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서 스타키가 이제 보청기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요 상무님한테 한번 먼저 스타키에 대한 간단한 자랑과 회사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키 코리아에 있는 상무이사 임경서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뿐 아니라 회사를 소개한 게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스타키 코리아는 96년에 설립됐습니다. 그간 한국 내에서 설립 당시 여러 개 보청기 회사가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한국 회사여서 일정 수준을 못 벗어난 좀 낮은 수준의 제조와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하는 수준이었는데 96년에 미국 스타키의 그 100% 자본으로 설립이 되면서 한국에 새로운 수준의 제조 실력,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꾸준한 노력으로 당시 시작할 때 치고는 한 11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직원도 한 100명 되고 매출도 당시에는 뭐 몇십억밖에 안 되는데 이제 한 100여 배, 100배에서 200배 정도 큰 회사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알아주고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는 회사가 되고자 이런 자리에 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당시 원년 멤버신가요? 예. 당시에 이제 좋은 회사 때려치고 이렇게. 어디 계셨는데? 당시에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지금도 가고 싶어하는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의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예. 근데 당시도 뭐 과장님은 좀 좋았어요. 예. 여러 가지가 뭐 급여도 좋고 또 뭐 이거저거도 뭐 복지도 좋고 했는데 급여가 반으로 주는 걸 감수하고 좀 자리를 옮겼어요. 근데 옮긴 이유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좀 묻고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자동차를 한 10년 만들면서 느낀 게 사람에게 자동차가 엄청나게 필요한 건 사실인데 본의 아니게 자꾸 다칩니다. 사람들이 뭐 사망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평생 살면서 뭐 자동차 사고 한 번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쪽에서 와보겠습니까? 라고 연락이 왔을 때 이건 사람은 다치진 않겠더라고요. 그것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내가 얼마나 살지 또 얼마나 이 사회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군대 생활한다 생각치고 저도 뭐 다들 그랬겠지만 군대에 있을 때만큼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 요 회사에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좀 어려운 분들 도와주자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20년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 서울 성수동에 자체 빌딩도 소유하고 있고 예. 매출이 100배가 늘었다고요? 네, 100배 한 130배 늘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성공했다고 해도 되겠네요. 네,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승리에 들차서 네. 아직은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 예전에 극장을 가면은 예. 초기에 지금이야 광고가 되게 세련됐지만 예전 극장 광고는 되게 촌스러웠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세기보청기 해가지고 세기보청기라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요? 예. 네. 그 회사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여전히 사업하고 계시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세계보청기가 한국 시장의 거의 한 50% 이상을 장악하고 대한보청기와 이제 한국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세계보청기가 이제 자기만의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 남의 기술을 갖다가 적절한 조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 초기에는 좀 먹혔죠. 근데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진 제조 기술과 선진 그 서비스 기술이 들어오니까 좀 어려워져서 이젠 세계보청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큼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잠시 뒤에 뭐 또 이 경쟁사 얘기가 나올 건데요. 예, 그거는 이따 네.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제가 가장 사실 궁금했던 거는 네. 스마트폰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이리버 우리 일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어떻게 좀 더 올라가면 워크맨까지 갈 수 있겠죠? 워크맨, 아이리버, 아이팟, 스마트폰 하면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살잖아요. 그렇죠. 젊은이들도 예, 그렇고 예, 뭐 요즘은 뭐 운동하는 예, 예. 중년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난청 환자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어떻게 뭐 스타키로서는 반가운 일 아닌가요? 공식적으로는 아닌데요. 그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이어폰 때문에 많이 귀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젊을 때는 그게 이제 잘 느낌이 안 옵니다. 예. 귀가 망가졌지만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서 40대쯤 가면 현저하게 느낌 확 옵니다. 그러다가 50대쯤 가면 이제 그 사오정이 귀가 없답니다. 그 사오정이라는 얘기를 듣죠. 그래서 지금 뭐 이어폰을 그 주로 전철에서 많이 들으시거든요. 예. 전철이나 버스. 예. 근데 전철 버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에서 음악을 들으려면 굉장히 크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귀가 이게 하드한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뭐 미래의 고객이 되시니까 고마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죠. 그분들에게 적당한 청력을 보호하라고 캠페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캠페인을? 그래서 이제 나눠드리기도 하고 학생들한테 이제 중학교나 이런 데 가끔 갑니다. 저희들이 가서 그 50분 정도 이어폰 들으면 10분 쉬어라. 그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옳지 계속 또 나빠지라고 내비두면 또 우리 또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지금 그 고객 예. 스펙트럼에서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한 20% 정도, 한 30%, 30%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거군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도 이게 통계로도 입증이 되는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그 30대, 20대는 크게 없고요. 30대가 그 군대에서 복무하던 곳이 뭐 포병이라든가 예. 아니면 공군 뭐 이런 데 있는 분들이 30대 되면은 이제 표시가 나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이어폰 엎어주면 확연하게 그런 상황이 좀 돼서 손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고객들이. 여성 고객은 어떤가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군대 역할이 문제가 큽니다. 예. 확실하군요. 저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35 만으로 34세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거든요. 예. 오자마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청력 어때고 재보니까 난청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군대에서 총을 많이 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러니 딴 친구도 그러겠다 그래서 일로 와봐 그래서 다들 재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여전하더라고요. 전부 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 30대만 넘어도 난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못 느끼죠. 본인이. 이거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난청이 시작되는 뭐 그러한 증상들?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집에서 텔레비 볼 때 TV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일단 뭐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거는 이미 초기 단계를 지나서 상당수는 진도가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본인이 이제 지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조용한 데서는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 앞에 이제 뭐 커피숍이라도 가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음이 있을 때
그럼 그 난청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건 어떤가요? 이렇게 전철을 탔는데 예. 바로 옆 사람이 제가 들릴 정도로 이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썼음에도 그 소리가 새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지금 그 음량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도 거의 난청이라고 보면 되나요? 난청이 이미 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난청은 굉장히 빨리 오죠. 대략 그 정도 소리 크기면 이제 우리가 소리 크기를 재는 단위를 데시벨이라 하는데 예. 그게 110데시벨이 넘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한 3, 40분 있으면 그걸 그렇게 듣다가 이어폰 빼면 귀에서 윙 소리 납니다. 그럼 110데시벨이라고 하면 들으신 분들은 이제 쉽게 이해가 안 가니까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정도. 예, 그 정도 되죠. 예. 나이트클럽 가서 스피커 앞에 서 계시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게 110이에요? 그게 110에서 120데시벨 정도 됩니다. 물론 나이트클럽도 이제 스피커가 모네에 따라 틀리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막 이 장기가 울릴 정도인데 그 나이트클럽 스피커는. 근데 이제 그거는 소리가 크지만 나이트클럽 스피커 앞에 서 계시면 거리가 일정 수준 나오잖아요. 예. 뭐 50cm다, 예. 1m다 나오는데 이어폰은 귀하고 고막하고 거리가 뭐 기껏해야 2cm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작아도 고막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거죠. 이 스타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겠어요. 이게 참 좋아할 수도 없고 또 마냥 또 이 싫어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블루투스 네. 그 기기랑 요즘 나오는 보청기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이 좀 오히려 좀 거부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 디자인이나 이런 게. 그 보청기에 대한 디자인은 그간에는 이제 안 보이는 거 위주로 많이들 이제 고객들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에 쏙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음패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색깔도 좀 살색, 살색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핑크색. 핑크색에 가까운 거 뭐 이런 거를 많이 원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20대,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많이 소비자가 이제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좀 튀는 걸 원합니다. 빨간색, 까만색, 그다음에 그 핑크색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간에는 안 보이려고 귀에 쏙쏙 넣는 걸 하려는데 요즘은 이제 자랑스럽게 탁 보여주는 것들이 아직 대세는 아닙니다만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청기도 그렇게 예쁘장한 스타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국에선 보청기를 뭐라고 불러요? 히어링 에이드라고 부릅니다. 히어링 에이드. 에이드. 예. 히어링 에이드. 청음기는 뭐죠, 그러면? 청음기하고 이제 보청기하고는 좀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청음기는 그냥 음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누구나 갖고 있는 그 MP3 플레이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사운드를 듣는 것이고 보청기는 그 말소리, 스피치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통해서 음악을 들으면 크게 음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소리는 잘 알아듣게끔 얘가 작동을 합니다. 특히 이제 소음이 있을 때 소음 있는 환경에서 말소리를 들다면 소음을 거꾸로 이제 없애거나 좀 낮게 지워주거나 아니면 어음을 더 강조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청음기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없고 보청기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예. 보청기에 접목되는 첨단 IT 기술. 네. 뭐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특히 뭐 예전에도 보청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예전 보청기와 현재 나와 있는 보청기의 차이점을 위주로 그 기술에 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예전에 있는 보청기는 그저 지금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증폭기, 앰플리파이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생긴 것도 이렇게 박스형으로 생겼고, 그리고 지금 쓰는 이어폰처럼 이어폰을 꼈고, 그리고 박스형으로 생긴 거를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주머니에 넣으니까 옷이 스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말소리를 들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람이 말소리를 듣는 곳은 귀거든요. 그럼 머리에 위치한 소리를 듣지 이 가슴에 위치한 소리를 듣지는 않죠. 근데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조절을 하고 싶은데 뭐 조절이 볼륨밖에는 없습니다. 소리 크게 낮게밖에는. 그런 와중에 이제 더 작게 하다 보니까 이젠 볼륨마저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보청기들은 보청기가 전부 다 무선입니다. 와이어레스 무선 기술을 채용해서 주머니에 리모컨을 들고 다니면서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주머니에 뭘 갖고 있다가 그거를 그 핸드폰이랑 연동해서 핸드폰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기술까지 이제 IT 기술이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스타키는 그거를 아예 없애버리고 스마트폰하고 직접 연결을 합니다. 보청기하고. 예. 그래 되면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청기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음질도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음악을 보청기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화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이제 GPS 기능이 있으니까 내 보청기 어디 갔지 찾으려면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누르면 어디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주소가 뜹니다. 구글 맵에 주소가 딱 뜹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다니는 곳이 뭐 특정 뭐 내가 커피숍을 좋아해서 그 커피숍 자주 가면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럼 음질을 내가 분명히 조절했을 거예요. 과거에. 그걸 메모리 시켜놓으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알아서 그 메모리를 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까지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보청기는 그냥 뭐 소리만 크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뭐 최신 첨단 IT 기술이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보청기도 예. 이 제가 뭐 보니까 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뭐 지멘스도 있는 걸 보면 다국적 기업들이 예. 경쟁을 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뭐 맞습니다. 일본도 있을 것 같고 유럽, 네. 미국 이런 쪽이 있을 것 같은데 각 국가의 어떤 그런 대표할 만한 그런 기술들이 따로 있나요? 뭐 꼭 그렇지는 않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다들 이것만 또 연구하는 집단들이 있으니까요. 박사들이 이제 무슨 신호 처리 방식이라든가 연구하는 게 있고 그걸 또 이제 특허를 받아놓으면 대부분 특허를 내고 가져오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이제 차이가 있다면 그 경험에 의한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많으면 데이터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데이터가 많으면 그 요즘 얘기하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럼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많은 그 회사가 사용자에게 딱 맞는 소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토종 기업이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이나 IT 기술로는 보청기 만드는 기술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없습니다. 그 기계를 만들면은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늘 내용이 없는 겁니다. 컨텐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컨텐츠가 뭐 미국 우리는 이제 미국 회사인데 다른 경쟁사는 대부분 유럽 회사입니다. 지멘스 독일이고 그런 데는 뭐 보통 그 역사가 안 돼도 70년이거든요. 그럼 70년 동안 했던 데이터들 그걸 종합해 가지고 이거야라고 딱 나오는 그 저희들 말로 포뮬라 그 보통 방정식이죠.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데 삼성도 사실 했습니다. 삼성도 하드웨어는 다 개발이 끝났는데 지금 이거를 팔 거냐 말 거냐 고민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컨텐츠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 업종에 들어가는 게 도덕적으로 옳으냐 이런 걸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하드웨어로는 개발이 끝났습니다. 지멘스가 뭐 최소 70년이라고 하셨는데 스타키는 그러면 어떻게 네, 역사가? 저희가 한 70년 했습니다. 그럼 보청기는 유럽과 미국이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일본은 그러면은 일본이 참 이상한 저도 참 이상하다 느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일본이 전자에서는 지금도 뭐 그렇고 과거는 더 했죠. 근데 일본의 보청기 회사가 있기는 한데 아주 힘을 못 씁니다. 그 리온이라는 회사가 있기는 한데 아주 힘을 못 쓰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보청기가 이제 의료기기거든요. 그럼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관리하는 어떤 그 이게 이제 사람이 쓰는 거니까 그 법으로 규제를 만들어 놨는데
그 규제가 너무 타이트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제품을 하나 개발을 하면 이걸 시장에 출시하기 전까지 1년 동안 임상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룰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물건 만들어 놓고 시장에 출시하려면 1년 동안 막 임상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애들은 벌써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한 발 늦었고 이거 접고 딴 거 합시다 하고 또 하면 또 1년 가는데 그 친구들은 또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소니도 있었고 파나소닉도 보청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청기 시장에서는 이게 우리 등수에 못 드는 저 밑에 그런 상황입니다. 컨텐츠 부족이 보청기 시장에서도 나타나는군요, 이게. 네, 요즘은 사실 뭐 모든 분야가 그 컨텐츠가 문제가 아주 중요한 화두니까요. 그럼 상무님 이거 저는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네. 발동을 하는 건데 차를 보면은 이제 독일 차와 미국 차가 예.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같은 프리미엄 예. 브랜드라도. 예. 그러면 이 유럽과 미국계 보청기도 그런 차이가 있나요? 예, 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그 보청기가 이제 유럽계 보청기들은 좀 전반적으로 소리가 소리의 질이 이제 우리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사용자들이 느끼기에 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중저음이 좀 풍부하게 이렇게 중저음이 풍부하게 증폭이 되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되는 반면에 미국 거는 좀 셉니다. 그 중고음을 강조시켜서 강한 느낌, 날카로운 느낌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제품은 좀 난청이 좀 심한 분들한테 상당히 좋고 그 유럽 제품은 난청이 좀 그나마 있습니다만 좀 덜한 분들한테 맞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제품을 쓰던 분들은 미국 제품으로 갈아타기가 힘들어요. 또 미국 제품도 유럽으로 갈아타기가 힘들고 그 나름대로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인이나 네. 이런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은 미국계 낫겠네요. 근데 그분이 아무래도 부드럽게 속삭여줘야 되니까. 아니 중고음이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네. 중고음을 잘 캐치를 한다고 하니. 네. 그죠. 와이프한테 밥 잘 얻어 드시려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아이들인 경우에는 아기들 목소리를 잘 듣고자 한다면 미국 제품이 더 낫습니다.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고음 남녀 구분 없이 남자애든 여자애든 좀 목소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술적인 부분 중에 또 하나 여쭤볼 게, 그러니까 이 전파를 뭐 간섭을 하거나 증폭을 시키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 스타키 같은 경우는 주력 상품들이 어떤 방식인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딴 사도 비슷합니다만 우리는 그 어음만 어음이요? 스피치만 그러니까 소음을 가만 내비두고 스피치만 이렇게 더 증폭을 시켜서 뻥튀기를 해서 더 잘 들리고 시원하게 들리게 하는 방식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스타키 제품이 가장 우리 업계에서 1위로 쳐주는 거는 그냥 노래방 가면 마이크 이렇게 갖다 대면 하울링이라고 삐 소리 나지 않습니까? 이게 보청기에서 다 나요. 왜냐하면 이게 하울링이 생기는 게 마이크하고 스피커의 위치가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일부가 또 마이크 들어가고 그 소리가 또 들어가고 증폭돼서 또 들어가고 이러면서 생기는 건데 보청기는 작으니까 그게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기는데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없앱니다. 이제 디지털 그 최신 IT 기술로 없애는데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런 하울링이 생기는 소리가 주파수가 몇 헤르츠냐. 예를 들면 4000헤르츠다. 소리의 크기는 몇 데시벨이냐. 50이다. 그럼 그걸 보청기 칩 내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4000헤르츠의 50데시벨을. 그래서 그걸 빼면 되죠.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스타키가 최고입니다. 그 피드백이라고 우린 얘기하는데 그 피드백 그 캔슬레이션 기능이 스타키 최고고 그 기술이 이제 누구나 우리 보통 업계에서는 인정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저 소모즈 자꾸 이제 비유를 듣는데 이게 좀 더 이제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일반인도 소모즈까지는 아니더라도
도감청이라고 그러죠. 네. 그럼 이거를 딱 끼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네. 그 옆집에서 하는 소리나 이런 게 들리나요? 지금도 그건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네. 지금도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그 아이폰, 그 스마트폰하고 연결되는 보청기는 스마트폰을 모르는 척하고 옆방에 갖다 놓으면 다 들리는 거죠. 무선이니까. 그 거리가 10m인데 10m인데 벽이 있어도 6m는 충분히 가봐되거든요. 그럼 갖다 놓으면 다 들리죠, 뭐 그거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보청기가 아니고 도청기이기 때문에 그 불법이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으나 그 개인 사생활 보호 등등을 때문에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그 스마트폰이 내가 가지고 있고 예. 내 귀를 이렇게 가까이 했을 때는 예. 어느 정도까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의 차이는 별로 없죠. 근데 그 스마트폰을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옆방에다가 놨다고 치면 그 옆방 소리를 제가 다 듣게 되죠. 뭐 국정원 직원들이나 네. 심부름센터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겠네. 그걸 용도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좋은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저도 우리 고객 중에 한 분이 변호사이신데 네. 이게 법정에 가면은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법정에서 또 판사님이 또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굉장히 빨리 판사도 또 경무에 시달리시다 보니까 네. 빨리빨리 끝내시려고 그럽니다. 근데 변호사님이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가르쳐 드리면 판사님이 양해를 구하고 핸드폰을 거기다 두는 거죠. 판사님 앞에다가. 그러면 이제 바로 옆에서 듣는 것처럼 깨끗이 들리니까 자기가 그 변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점.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 맨 앞에 앉으면 물론 잘 듣지 않습니까? 난청이 있어도. 근데 이놈이 떠들면 뒤로 쫓겨날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와서 선생님 죄송한데 요거 선생님 주머니 넣겠습니다 하고 넣으면 학생이 멀리 있어도 맨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그래서 좋은 방법, 좋은 용도도 있고요. 좀 잘못 쓰면은 또 이제 우리 와이프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알 수도 있고. 그럼 이 전화기가 있나 없나 잘 봐야 되겠군요. 대화를 그렇죠. 할 때는. 네. 주변에 그 조그만 요즘 말하는 스마트폰들이 있는지 없는지. 못 보던 스마트폰이 있으면 일단 조심해야 되겠고. 네. 좋은 말만 하시면 돼요. 야, 이 기술이 한 끗 차이네요, 진짜. 도감청과 보청기가. 그렇죠. 예. 이 회사 사장님들도 이 방송 들으신 다음에 많이 사겠는데. 이거. 부서 회의 때 막 슬쩍 갖다 놓고 막 쟤네들은 무슨 얘기하나 뒷담 안 까나 막 재밌네요. 네, 회의 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회의 때도 그 회의실이 크면 안 들리잖아요. 그럼 가운데다 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쟁 업체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뭐 아까 세기는 이제 좀 맛이 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아니 잘하고 있습니다. 또 굳이 표현을 해도 맛이 간 게 뭐예요, 맛이 간 게.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 영웅이 살아있는가? 당신의 영웅을 어둠으로부터 깨워라. 영웅이 필요한 시대, 당신의 영웅을 만날 준비 되었는가? 어지러운 세상 화끈하게 뒤집을 그들이 부활한다. 영웅 포카카오. 대한보청기랑 예. 지멘스 보청기. 네. 예, 요런 회사들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뭐 타키와는 달리 뭐 이런 라인업이 있다든가, 네. 뭐 색다른 활동을 한다든가. 예. 네, 대한보청기는 그 과거에 대통령 표창도 받으신 대한민국의 대표적 보청기였고 수출도 귀뚜라미 보청기라고 수출도 하신 그런 회사였는데. 귀뚜라미요? 예, 귀뚜라미라는 보청기가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아니고요. 요즘 이제 보일러로 유명한데 옛날에는 이제 귀뚜라미고 보청기 좀 하는 분들은 그걸 줄여서 뚜라미라고 얘기를 뚜라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절은 이제 가고 이제 우리 스타키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잘하셨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만의 기술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선진 서비스 기술이 좀 처지다 보니까 요즘은 좀 많이 축소됐어요. 축소됐는데 만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렌탈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만회하고 있는 거로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멘스는 일단 그러면 지멘스는 뭐 잘 아시는 뭐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초우량 초대기업이죠. 뭐 발전기도 하고 그 자동차 부품도 하고 뭐 그런 회사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지멘스의 메디컬 인스트루먼트라는 그 디비전이 있습니다. 부문이 있습니다. 네. 거기 안에 이제 보청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에스카게도 그 최근에 팔렸어요. 다른 회사가 샀습니다. 어디가요? 그 사모펀드가 샀는데 제가 그 사모펀드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사모펀드가 샀습니다. 그 스웨덴 북유럽의 사모펀드가 사서 보청기 부분만 샀어요. 대략 한 1조 조금 더 주고 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서 그 지멘스 입장에서는 이제 보청기를 안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지멘스라는 브랜드는 좀 더 쓰기로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샀으니 뭐 론스타하고 똑같은 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은 빨리빨리 이게 좀 몸집 키워서 네, 예. 적정한 사람한테 비싼 가격으로 팔고 빠지는 친구들이니까 지멘스가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지멘스 역사가 100년이 넘는 회사인데. 그럼 그게 그 독일도 뭐 중소기업 적합 업종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멘스 자체에서도 이제 보청기는 좀 돈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독일 내에서 그런 뭐 중소기업 적합업종 뭐 이런 게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고요.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지멘스 내에서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집중할 곳을 몇 개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보청기가 제외된 거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매해서 매각해서 벌은 돈으로 더 좋은 더 미래가 뭐 밝은 그런 쪽에 투자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저는 이제 이 기자다 보니 이제 예. 그 특히 뭐 어떤 지사장 이런 분들 뵐 때마다 꼭 드리는 질문인데 네. 이 스타키도 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파일을 놓고 이제 토종 기업과 경쟁을 하는데 좀 스타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1위고 토종 기업들이 좀 눌리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네. 착잡하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기분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네. 지사고 또 한국인이시고 네. 예. 많이 매번은 아닌데 연말 되면 듭니다. 제가 올해 이렇게 사업을 우리 회사를 이렇게 잘하도록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을 해서 얻었는데 이게 과연 국가와 민족을 배달한 민족을 위해서 옳은 짓인가라는 반성 가끔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미국 본사 친구들 잘 모르게끔 뭐 그런 수준에서 최대한 비용 처리해서 한국에 뭐 기부도 하고 직원들한테 보너스도 주고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원하는 송금하라는 그 돈이 있으니까 그거 안 하면 이제 제가 잘리니까 그까지는 하고 그 이상은 웬만하면 좀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이제 좀 후반부에 다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제품 쪽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네. 보니까 독특한 것들이 많아요. 네. 그 중에 관심이 가는 게 유소화 전용 보청기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예. 유소화들이 왜 보청기를 써야 되는지 그게 좀 애기들이 그 출생하면서 그 선천적으로 난청을 갖고 있는 애기들이 꽤 있습니다. 대략 그 통계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게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다른 나라 통계 보면 한 1000명 중 한 4명 정도는 아주 심한 수준이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데. 그런 애들 이제 보청기를 써야죠. 쓰지 않으면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못 배웁니다. 뭐 들려야 말을 배우죠. 이게 보청기 빨리 쓰고 뭐 들려줘야 이게 뭐 사과 그러는지 이게 엄마 그러는 건지 이게 아빠 그러는지를 알아들 수가 있고 말이라는 게 별거 없지 않습니까? 들리는 거를 입술로 그 표현해서 재생하는 것 뿐인데
들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기들 전용 보청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작아야죠. 애들이 귀가 작으니까 작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모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표현이 아직은 안 되니까 그래서 불이 깜빡깜빡 들어온다든가 뭐 그런 게 들어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 방수, 방진 그런 거가 좀 방수 기능이 좀 강화돼 있습니다. 1000명에 4명이면 꽤 많은데요. 예, 꽤 많습니다. 한국에는 통계가 없다는 예, 말씀이시죠? 우리가 통계청에서 아직 그런 통계들은 아직 안 나옵니다. 그냥 장애 등록 그 정도만 나오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소아면은 이제 부모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아들은 난청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하죠? 요즘은 그 출산할 때 예. 그 검사하는 항목들이 무조건 검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의료보험이 되죠. 그래서 쭉 하시면 되고 그때쯤 되면 이제 물어봅니다. 아, 청력 검사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이제 유료인데 잠깐만 그 돈 조금 내시면 바로 해줍니다. 보청기 이제 첨단 IT 기술이 들어가고 뭐 디자인도 좋고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 보청기를 이번 주 한다고 그랬더니 그 네. 지인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보청기를 쓰시는데 네. 쓸만한 거는 한 300원 줘야 된다. 너무 비싸다. 네. 그 얘기 좀 꼭 전해달라. 꼭 했어요. 사실입니까? 아, 예, 300입니까? 진짜? 사실입니다. 300이 대략 중상급이고요. 예. 상급은 한 500, 600. 오. 이제 기본형이 한 100 정도 맞는 말씀입니다. 맹간한 거 쓰려면 한 300만 원,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개입니다. 양쪽 아니고. 아, 한 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와우. 그럼 60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싼 거 하시면 그 전에 제가 이제 어느 고객님한테 보청기를 한번 파는데 대략 그분이 그 예비 그분들 표현으로 스페아 예, 예. 스페아를 산다 그래서 4개를 사셨어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1,500만 원 결제하신 거예요. 그 순간 카드로. 그래서 야, 이거 뭐 자동차인데 내가 혼자서요. 자동차 하나를 내가 팔았구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은 적도 있습니다. 스타키는 상장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빨리 상장을 하시면은 이건 단가가 엄청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실속형 네. 라인업이 또 있어요. 예, 예. 보니까 뭐 에리스 3 시리즈, 예. 뭐 요게 이제 실속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게 고급형, 실속형, 뭐 초고가형 이게 예. 어떻게 다른 건가요? 초고가형이라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약간의 혼선이 있으신 게 초고가형이면 청력이 많이 나쁜 사람한테 맞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청력의 그 나쁨 정도 때문에 비싼 거를 사거나 싼 거를 사거나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다 커버됩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초고가형은 예를 들면 중학생인 경우에는 그걸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10마디면 10마디 하나도 안 놓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비싼 거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 대화할 때 10마디 다 안 들어도 대화는 됩니다. 대략 7마디 알아들으면 대화를 이어가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뭐 그 수준이다. 그럼 이제 저렴한 거 써줘도 됩니다. 그럼 이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게 10마디 하면 몇 마디 건지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 그리고 또 그 청취 환경이 뭐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만 듣는다 그러면 저렴한 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뭐 야구장을 잘 가는데 야구장에서도 좀 잘 듣고 싶다. 요거는 저렴한 거로 좀 미흡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요즘 층간소음이 네. 되게 사회화 문제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살인도 나고. 예. 아니 그러면 이 보청기를 쓰신 분들은 이게 더 잘 들리는 건가요? 그렇죠. 언어가 아니라서 상관이 없나요? 그게 이제 저렴한 걸 쓰면 층간소음이 훨씬 크게 들릴 것이고 고급 최고급 형을 쓰게 되면 오히려 우리보다 작게 들립니다. 일반인들보다 비청각 장애인보다 더 작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소음은 줄여주는 역할도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사냥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은 뭐 사냥을 많이 안 하는데 그 미국은 사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분들이 보청기를 쓰는 이유가 귀가 나빠서 쓰지만 총소리를 오히려 적게 들으려고 쓰는 겁니다. 그 왜 저도 학생 때 이 도서관에서 애들 막 네. 떠드니까 예. 이 스폰지 같은 거 막 쑤셔놓고 막 네. 그랬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크게 효과가 없는 건가요? 그거 효과는 있죠. 근데 그거는 모든 소리를 안 들리게 해주니까 떡볶이 먹으러 가자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착용감이나 어떤 그런 무게 이런 예. 것도 좀 비쌀수록 낫다고 봐도 되나요? 네, 비쌀수록 작습니다. 더 작고 더 속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무게도 있고 예. 또 안 보이고 비쌀수록 그렇습니다. 충전은 어떻게 되나요? 충전하는 보청기는 아직까지는 예. 있기는 한데 우리 스타키도 있습니다. 근데 예. 실용성이 아직 미흡합니다. 한 번 충전을 해서 하루는 써야 될 텐데 예. 하루 쓰는 게 한 6개월 지나면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씁니다. 근데 충전기가 지금 쓰는 게 누구나 다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예. 이 보청기가 작다 보니까 용적이 작습니다. 이게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 한정적인데 이게 6개월 지나면 이제 그 배터리가 또 좀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럼 지금은 어떤 식으로 에너지가 배터리를 이제 매번 교환하셔야 됩니다. 배터리가 한 알에 한 700원 하죠. 태양광 버전은 없나요? 네, 이제 다음에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보청기 내에다가 배터리를 내장을 시켜서 예. 그 유도 전류로 충전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지금처럼 보청기 끼고 있다면 그 위에다 헤드폰을 이렇게 잠깐 덮었으면 예. 그 유도 전류로 충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현재 이제 거의 상품화됐습니다. 스타키에서 태양광 버전도 지금 개발 중이신 거군요. 예, 현재는. 근데 그것도 효율이 이제 그 태양광의 효율을 넓히려면은 좋게 하려면 광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좀 넓어야 그쵸, 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율배반적이죠. 작은 보청기를 원하시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소형 고막형 보청기 예, 이 제품 이름이 마이크로 CIC. 네, 그럼 소형 고막형이라는 얘기는 중형, 대형 고막형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중형 대형은 없고 그냥 고막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고막형, 웨이형 예. 뭐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럼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고막형과 웨이형의. 고막형인 그 웨이도형보다 고막형은 일단 그 고막에 귀 속에 쏙 들어가니까 예. 고막 입장에서 소리가 오는 그 소스의 네. 그 위치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도 느끼기에 크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물리적인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오는 소리는 좀 고음입니다. 네. 중저음은 강조가 안 되고 고음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고막형을 쓰게 되면 이제 고음이 크게 들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장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웨이도형은 이제 그런 분들을 쓰는 분들은 귀가 좀 안타깝게 귀의 구멍이 네. 매우 협소하거나 또는 선천적이나 또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귀 구멍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웨이도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멍이 작은 사람도 있어요?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들이 출산해가지고 예.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 아기 나면 발가락 10개인지 먼저 쉬어본다고. 근데 엄마들이 보다 보면 귀가 이렇게 형성이 안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우리 생각 없이 하는 말 중에 귓구멍이 막혔냐 막 이런 거 있는데 네.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군요. 제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청각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뭐 강의하다가 기가 막히게 된다 그랬다가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울림 현상. 예. 아까 하울링 네.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뭐 또 스타일에 따라서 또 다른가요? 이 현상에?
아, 예. 조금 틀린데 일반적으로는 뭐 작은 것이 쏙 들어가는 만큼 그 현상이 좀 덜합니다. 아무래도 속 들어가니까. 근데 그리고 소리가 좀 작아도 되지 않습니까? 원하는 소리를 고막 입장에서 얻을 때 보청기 입장에서 큰 소리를 안 줘도 되니까 좀 가까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막형으로 갈수록 좀 그 울림 현상이 덜하고 그 웨이더형으로 갈수록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제 이 소비자가 알아서 좀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예, 소비자님께서 구매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쓰려면 고막형은 좀 어려워요. 이 작아가지고 예. 어디다 둔지 모르고 가끔씩 밟아서 이렇게 깨진 상태로 오시거든요. 일부러 밟을 일은 없습니다. 예. 이 뭐 잘 어디다 둔지 모르는 거죠.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또 이 손으로 이렇게 조절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작은 거를 이렇게 손톱으로 자꾸 싹 넣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좀 큰 거를 쓰는 게 더 용이합니다. 그럼 혹시 이거를 이제 노인분들은 좀 아무래도 좀 이제 이 근육이나 이런 게 움직임이 예,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시니까 예, 맞습니다. 막 힘으로 하다가 이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케이스는 없는데 들어가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거꾸로 끼시다가 예. 이게 위아래가 있는데 예. 거꾸로 끼시다가 이제 귀가 긁히는 케이스들은 좀 있습니다. 이 만드실 때 잘 만드시는군요. 들어가지는 않는. 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삼각형 스타일 격처럼 만들어서 예. 들어가지는 않게는 예. 귀 쏙 들어가지는 않게.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제품이 아이폰 보청기가 또 있어요. 네. 헬로? 예. 아이폰 보청기는 뭐죠, 이건? 네, 좀 전에 제가 예. 잠깐 잠깐 말씀드린 그 아이폰하고 블루투스로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폰은 안 되나요? 안드로이드 폰은 이제 그 내년 1월나 2월경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예. 그게 좀 기술적으로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iOS는 전 세계에 한 종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들기 쉬워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다 오픈을 시켜놔서 삼성폰의 안드로이드와 LG폰의 안드로이드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맞추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그래서 내년쯤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타키가 보니까 이 렌탈 프로그램이 또 네. 발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300만 원 양쪽에서 600, 그러니까 비싸니까 네. 이런 제품이 나온 것 같은데 렌탈 시스템에 대해서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렌탈은 아무래도 보청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그분들 표현으로 이제 월부로 해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 예전에는 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월부로 해드리고 싶어도 물건을 파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가가 안 나오니까 네. 또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렌탈을 했는데 그 렌탈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조금 나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쁜 점은 아무래도 렌탈이라는 게 일시불로 사는 것보다는 비쌉니다. 네.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좋은 점은 이제 그게 좀 나쁜 점은 좋은 점은 일단 렌탈 기간 동안은 책임을 져주는 거죠. 네. 공급자가. 그런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대략 많이 사는 그 제품이 한 200만 원대인데 그걸 36개월 렌탈하게 되면 대략 한 3만 8천 원 정도 월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구성 그러니까 예. 하나 사면은 네네네. 몇 년 정도 쓸 수가 있나요? 이 물리적인 수명은 굉장히 깁니다. 10년 이상인데 예.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만의 좀 독특한 현상인데 우리 휴대폰을 아. 망가져서 사는 건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새 거 나왔다 그러고 새로운 기능이 나와서 또 그 기능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신형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청기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실제로 교체 주기는 한 5년쯤 됩니다. 4년에서 5년쯤 됩니다. 그러면은 1년을 빌리면은 50만 원이 조금 개당이죠. 예, 두 짝으로 개당. 해야 되니까 그럼 100만 원이면 얼추 뭐 비슷하거나 뭐 비슷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근데 현금으로 사시면 이제 할인들을 좀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손해 보시는 거죠. 보상 교환도 있나요? 보상 쓰던 거 가져오면은 뭐 깎아준다 뭐 이런 거. 네, 그거는 이제 그 상시는 없고
잠깐씩 이렇게 그 캠페인성으로 네. 뭐 5월달 이럴 때 5월이라든가 아니면 추석 시즌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공원 활동 좀 아, 여쭤볼게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요거 찾아보니까 사회공헌 활동이 너무 많아서, 네. 아니, 왜, 보청기 회사가 왜 이렇게 많이 하지? 네. 그랬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송금할 거 좀 떼놓고, 몰래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많았던 거군요, 이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소리 사랑 나눔 캠페인이라는 거를 이제 14년간 해 오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최근 행사는 국악 행사를 또 네, 네. 지원을 하셨는데 소리다 보니 이제 네, 그렇죠. 이쪽으로 하신 것 같아요. 예. 왜 또 근데 국악은 왜? 뭐 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가 그 미국 회사다 보니까 네. 현실적으로는 한국에서 조금만 실수를 하면은 그러니까 니들은 안 돼 이런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그 세무조사 같은 것도 토종기업보다는 좀 빡빡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대비해서도 물론 열심히 여기 세무조사 나왔는데 오히려 박수를 치고 가셨어요. 조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깨끗한 회사가 있냐고. 그것뿐 아니라 가급적이면 우리가 돈만 벌러 온 회사가 아니다. 한국에서 돈만 벌어가는 놈들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면 국악은 뭐 우리의 예. 전통적이고 그런 것은 또 우리가 돈만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라는 걸 어필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 경로이기 때문에 거기도 택했습니다. 또 보니까 유소년 축구 대회를 후원을 하시는데 네. 이 유소년 축구가 뇌전증을 바로 알린다. 뭐 네, 이런 네. 또 타이틀이 있어요. 예. 이 뇌전증이 뭐죠? 뇌전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간질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 썩 좋은 편에서 이제 뇌전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 약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호전시킬 수도 있고 많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호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또 거기 후원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UN 참전 용사. 예. 요분들에게 또 보청기를 기증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참전 용사분들은 이제 우리가 초청을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초청을 해요. 특히 이제 아주 큰 나라 말고 조금은 좀 작은 아일랜드라든가 뭐 캐나다 이런 데서 하신 분들을 초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만나보면 의외로 잘 살 것 같지만 그렇게 형편이 좋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대표님하고 회사에서 생각하기에는 이게 남의 나라에 와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한테 도와준다고 와가지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많은 동료들이 죽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전쟁하는 와중에 또 청력도 잃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청기를 해줘야 되는데 현지 국가에서 해주던 거는 보청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좀 매우 좀 저렴하고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거를 해줘서 소리는 들으나 말을 잘 못 듣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굉장히 바빠요. 그분들이 일정이 보훈처에서 빡빡하게 일정을 짜주셔서 바쁜 와중에 저희 직원들이 그 20명이 동시에 호텔방으로 찾아가서 동시에 서비스를 하고 나옵니다. 1시간 내에 끝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2번 했습니다. 아일랜드 분, 캐나다 분에서 2번 했습니다. 한 50대 정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예. 드릴게요. 이건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보청기 기술이 보니까 뭐 예. 인간의 귀를 이해하는 가장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스타키나 이런 업체에서 이런 일반 오디오 기기 쪽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수익 사업 다각화 예. 이런 게 어렵나요? 별로 그게 장수기업들의 특징인데요. 네. 장수기업들은 자기가 하는 거 외에는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스타키도 우리가 하는 보청기 외에는 일절 안 합니다. 안 해왔고 앞으로도 안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이를테면 뭐 헤드폰, 이어폰을 만들면 또 우리만의 독특한 네. 이어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안 합니다. 저희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가수가 한 분 있었어요.
그 힙합 가수인데 그분이 자기 이름을 줄 테니 브랜딩을 해서 이어폰 좀 만들어 팔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준이 거절하고 대신 우리가 좋은 회사 소개시켜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회사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그 가수 이름으로 그 지금 이어폰을 미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아, 그거 저도 쓰다가 버렸는데, 그거. 뭐 어디 건데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JYP? 그 흑인 가수 맞죠? 맞습니다. 예, 루다 크리스인가?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정확한 이름인지 모르는데 또 또 버렸다고 비슷한 그래요? 또 사람입니다. 버렸다가. 루다 크리스인가? 비싼데 왜 버리셨습니까? 아, 이게 끊어졌어요? 버릴 수밖에 없으셨네요. AS 안 돼요? 몰라. 비싼 건데? 끊어져가지고 네. 그냥 확 버려버렸어. 저희가 이제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고요. 네. 상무님 뭐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께 네. 한 말씀 해주시고 예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 좋은 시간,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보청기라는 게 그냥 가볍게 소리만 듣는 수준을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스타키에서는 이제 보청기가 소리만 들려주는 수준을 벗어나서 뇌가 소리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뇌의 피로도를 좀 줄여주고 그 부분을 보청기가 대신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귀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뇌의 청취라는 듣기라는 그 뇌의 작용을 보청기가 대신하는 수준까지 끌고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록 토종기업 안에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토종기업보다 더 토종스럽게 일하고 있고요. 100% 한국인만 있습니다. 외국인 한 명도 없고 앞으로도 우리 한국에 더 좋은 서비스와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워낙 잘하셔서 이제 편집이 빨리 될 것 같아요. 목소리도 되게 좋으세요. 네. 아이,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저의 또 편협한 생각이 또 저의 바닥이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임경수 상무이사님께서 스타키로 이제 보청기와 연을 맺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배지 떼고 스타트업에 합류를 하게 된 뭐 그런 거잖아요. 요즘으로 말을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옛날에는 정말 대표적인 IT 기업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근데 20년이 넘게 앞으로도 IT라는 부분과 같이 이게 뭔가 콜래보레이션이 되면서 새로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그런 시장을 열어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도청 시장을 열 거예요. 아니, 나 근데 마지막 말씀이 되게 깜짝 놀랐어요. 뇌가 청취하는 것들을 분석을 하고 보청기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항상 마무리에는 박성훈 차장님께서 훈훈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죠. 뭐 다음 주 소개죠. 그 다음 주에는 네. 옥션 아시죠? 그 편하게 사자 그거야? 그 뭐라고 그러죠? 뭐 뭐라고 그러지? 뭐요? 뭐 하여튼 뭐 그 시장 이름이 있던데. 하여튼 그 옥션 그 지마켓과 옥션 그 옥션인데요. 그 경매라는 뜻이 있어서 좀 헷갈리실까봐. 네. 지마켓과 경쟁하는 옥션 11번가 거기에 이제 홍윤희 부장님을 모시고 옥션이 왜? 그거 유통회사 아니야? 왜 이 IT 방송인 이빼기 3회 연속 지금 반전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에요. 저는 다음 주에는 질문 좀 많을 것 같아요. 뭐 옴니 채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 네. 방송을 들으시면 왜 옥션이 이백에 나왔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 오늘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스타키 상무님이 왜 나오셨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233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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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발전소 IMC 플러스